네, 이번 시간에는 2.3 최대 공약수의 세 번째 파트, 주제는 relatively prime 서로 소인 두 정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정수 A, B가 있는데요. 정의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닌 경우를 엄밀하게 정의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둘 다 0이 아닌 경우가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A와 B가 relatively prime이다. 이것의 정의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했을 때 1이 되면 우리가 두 수는 relatively prime, 서로 소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2와 5는 명백하게 GCD가 1이죠. 그래서 2와 5는 relatively prime이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Theorem 2.3에서 두 개의 정수의 GCD가 D인 경우에 AX 더하기 BY는 D가 되는 정수해 XY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서로소, 즉 이 D가 1인 경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Theorem 2.4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정수 A, B가 relatively prime, 즉 GCD가 1인 것과 AX 더하기 BY는 1이 되는 정수해 XY가 존재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Theorem 2.3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Theorem 2.4에서는 즉 GCD가 1인 경우에서는 이 역도 성립함을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증명 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한쪽 방향은 우리가 이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GCD가 우리가 1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니까 Theorem 2.3에 의해서 이 방향은 트리비얼하고요. 반대 방향 공부해보죠. AX 더하기 BY는 1을 만족하는 정수해 XY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이 A와 B의 GCD가 1인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이느냐면 GCD를 우리가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 앞쪽에서 배운 것 중에서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니까 D가 A와 B의 선형결합 AX 더하기 BY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1이기 때문에 D가 1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D는 양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D는 마이너스 1은 되지 않고 1만 되기 때문에 A와 B는 relatively prime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공부했던 Theorem 2.4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코롤러리 2.4.1이라고 붙여봤는데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라고 하면 A를 D로 나누고 B를 D로 나눈 이 두 수의 GCD는 1이 된다. 네, 이건 이제 사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쓸 거예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라고 하면 D분의 A를 우리가 R이라고 쓰고 이 값을 S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A는 DR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는 DS가 되겠죠. 이때 R과 S의 관계는 GCD가 1이다. 즉 R과 S는 relatively prime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가 되면 D 곱하기 R, D 곱하기 S로 표현할 수 있고 R과 S는 서로 소의 관계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 번 쓸 예정입니다. 네, 이제 증명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공부한 Theorem 2.3에 의해서 AX 더하기 BY는 D가 되는 정수해 XY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D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니까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D로 나눠보면요. 왼쪽은 1이 되고요. A 나누기 D가 되고 B 나누기 D가 되는데요. 다행히도 요 값도 정수가 되고 요 값도 정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 곱하기 X 더하기 이 값 곱하기 Y는 1이 되는 이 X와 Y 정수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Theorem 2.4에서 A와 B가 있고 이런 정수해 XY가 존재하면 A와 B는 서로 소이다. GCD가 1이다. 이 역도 성립함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Theorem 2.4를 이용을 하면 이 수와 이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와 30의 GCD가 6인 거 우리가 앞서 공부했는데요. 이걸 6으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2와 5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5는 relatively prime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정수가 3개가 있어요. A가 C를 나누고요. B가 C를 나누는데 A와 B가 서로 소인 경우에는 A, B의 곱이 역시 C를 나누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조건은 당연히 이제 이 조건이죠. 근데 사실 이 조건이 없으면 이 코롤러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밑에 반례를 한번 보죠. A를 우리가 6이라고 주고 C를 24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를 8이라고 하고 역시 C가 24예요. 그럼 이때 이 6과 8은 서로소가 되지 않죠. 그래서 서로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곱하면 48이 되기 때문에 24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빠지면 이 코롤러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증명 생각해 보죠. A가 C를 나누니까요. C는 A 곱하기 R, 적당한 정수 R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C가 역시 B의 배수이기 때문에 C는 BS, 적당한 S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최대 공약수가 1인 것은 우리가 앞서 CORM 2.4에서 AX 더하기 BY가 1이 되는 정수의 XY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가지고 A, B가 C를 나눈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그랬듯이 C가 A, B의 배수이기 때문에 C는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C는 C 곱하기 1이 되고 여기에서 1은 AX 더하기 BY가 돼서 CAX 더하기 CBY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약수가 AB가 있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이미 A가 있잖아요. 그러면 C 또는 X에서 B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뺄 수 있느냐면 C는 B 곱하기 S거든요. 그래서 C 대신에 BS를 대입하면 A가 이미 있고 여기에서 B까지 끄집어내서 AB를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B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C 대신에 AR, 즉 여기 C 대신에 AR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B가 나오고 A가 나와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AB 곱하기 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B가 C를 나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CORM 2.4의 이제 세 번째 응용인데요. 이건 코롤러리라고 적혀있지 않고 CORM이라고 적혀있죠.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 뒤에서 쓸 예정입니다. 이름도 있어요. 유클리드 렘마라고 부릅니다. A가 B, C를 나누는데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면 A가 C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유클리드 렘마입니다. 앞선 코롤러리와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건이 없으면 반례가 바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A가 12, B가 9, C가 8이라고 잡아보면 이건 72니까요. 12가 72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12와 9가 이제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가 9도 나누지 않고 12가 8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클리드 렘마는 이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의외로 증명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공부했던 CORM 2.4에 의해서 AX 더하기 BY는 1이 되는 정수의 XY가 존재합니다. 역시 C가 A의 배수니까요. C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C는 C 곱하기 1이니까 AX 더하기 BY라고 쓰고요. 이렇게 곱해보면 ACX 더하기 BCY가 되거든요. 그런데 A가 C를 나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 앞선 이 항은 A가 A를 여기 지금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CX를 뭐 나눈다는 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A가 BC를 나눈다는 사실은 A가 BC를 나누기 때문에 A가 BCY까지 나누잖아요. 그래서 A가 이 항도 나누고 A가 이 항도 나누기 때문에 A가 이 오른쪽의 항 이 합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C를 나눈다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공부할 때 유클리드 렘마가 여러 번 나오니까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왜 갑자기 GCD가 나왔나 이제 싶을 건데요. CORM 2.6을 살펴보면 아마 GCD의 정의와 약간 다른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정수가 있는데요. D가 지금 GCD of AB예요. 그러면 일단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고 이건 그냥 커먼 디바이저 정의이죠. 그리고 C가 A를 나누고 C가 B를 나눌 때 원래 우리가 GCD의 정의는 뭐냐면 greatest니까요. 여기에서 정의가 이게 아니고 이거 대신에 C보다는 D가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였거든요. 근데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쪽은 뭐 거의 자명한데요. 이쪽 방향이 거의 자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A는 뭐 당연히 똑같고요.
B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즉 C가 D를 나누게 되면 C는 D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건 둘 다 양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D라는 것이 GCD of AB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같아요. 이쪽을 우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가정으로부터 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D를 GCD of AB라고 하면요, A는 아까처럼 이제 똑같으니까 설명할 게 없고요. D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니까 시스템 2.3에 의해서 AX 더하기 BY는 D가 되는 정수의 XY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 가정이 C가 A를 나누고 C가 B를 나눈다가 가정이죠. 그래서 C가 A를 나누고 C가 B를 나누게 되면 C가 모든 선형결합을 나누게 되니까 AX 더하기 BY를 나누죠. 그래서 C가 D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GCD이면 이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에 이게 있는데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즉 이 뜻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가 하나 있으면요, 이것의 약수는 실제로는 최대 공약수의 모든 약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가 12라고 하면요, C라는 것은 원래 정의에서는 D보다 더 작은 값이 모두 다 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12의 약수, 즉 1, 2, 3, 4, 6, 12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조금은 더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소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서로 소가 되면 AX 더하기 BY는 이를 만족하는 정수 XY가 존재한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이 세오렘 2.4의 여러 가지 코롤러리 배웠고요. 앞으로 우리 유클리드 렘마는 여러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로써 우리 2.3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